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뭐야? 여자가 여기 왜 있어? 여기는 너 같은 애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녀가 벌떡 일어나 살인적인 눈빛으로 남자를 쳐다봤다. 순식간에 긴장된 기류가 감돌며 남자는 본능적으로 그녀가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과연 그녀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 지원은 후드를 깊게 눌러쓰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국정원 본부 건물이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5년간의 임무, 5년간의 헌신, 그리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오늘. 결국 이렇게 끝나는군요. 지원은 차가운 빗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아침만 해도 그녀는 국정원 대테러 부서의 자랑이었습니다. 27세의 나이에 최연소 특수요원으로 승진한 기록을 가진 윤지원. 서울대 국제안보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5년간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완벽한 임무 수행을 이어온 완벽주의자.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전화하셨어요? 전화 너머로 윤태식의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래, 지원아, 소식 들었다. 괜찮니? 지원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콱 막히는 듯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복잡해서요. 집에 와라. 이야기하자.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보지 못하더라도 거절의 의미를 담아서요. 지금은 안 돼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지원은 통화를 마치고 인적 드문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제 청룡 작전의 장면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철수하라. 즉시 철수하라. 상부 명령이다.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명령에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경납고 내부의 상황을 재빨리 훑어봤어요. 테러범 5명, 인질 9명. 위험은 높았지만 아직 제압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보기엔 인질 구출이 가능합니다. 5분만 더 주세요. 안 된다. 윤 요원, 즉시 철수해. 이것은 명령이다. 지원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순간 결정의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이어폰을 뺐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5분 후, 인질 9명 전원 구출, 테러범 5명 제압, 민간인 사상자 0명.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지원의 책상 위에는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그 순간을 떠올리며 지원의 가슴이 다시 조여왔습니다. 바보 같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상부에서 인질을 포기하라고 명령한 것도 이상했고 완벽하게 성공한 작전 후에 해고된 것도 이상했죠. 지원 씨, 낮고 조용한 목소리에 지원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 속에서 우산을 든 여성이 서 있었어요. 까만 정장 차림의 그녀는 국정원 내에서도 보기 힘든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은혜 과장님, 산책하기 좋은 날씨는 아니네요. 지원은 긴장한 채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강은혜는 국정원 내에서도 신비로운 인물이었어요. 정보분석부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곳에 프로젝트를 담당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전 이미 퇴직했는데요. 강은혜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지원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공식적으로는요. 하지만 윤 요원, 당신은 해고된 게 아니에요. 그저 그림자로 들어간 겁니다.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혼란, 의심, 그리고 희미한 희망. 무슨 말씀이신지. 청룡 작전은 테스트였어요. 당신이 명령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원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꼬여갔어요. 테스트라뇨? 9명의 인질이 걸린 작전을 테스트로 사용했다고요? 강은혜는 고개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된 위험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예상대로 행동했죠. 지원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어요. 무슨 게임을 하는 거죠? 게임이 아닙니다. 붉은 그림자를 아나요? 그 이름에 지원의 몸이 굳었습니다. 국정원 내에서도 극비사항으로 분류된 국내 최대 테러 조직, 심지어 그 존재 자체가 일반 요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조직이었어요. 어떻게? 시간이 없어요. 당신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합니다. 강은혜는 작은 메모리 카드를 건넸습니다.
공식적으로 당신은 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림자 감시 작전에 투입됩니다. 비오 시큐리티라는 경호업체에 잠입해 붉은 그림자의 동향을 파악하세요. 지원은 메모리 카드를 받아들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것이 함정인지 아니면 진짜 임무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왜 하필 저인가요? 당신의 아버지 때문이죠. 지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전직 국정원 요원이었던 윤태식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아버지가 이 일과 무슨 관계가? 강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스스로 알아내야 할 것 같네요. 48시간 내에 결정해 주세요. 동의하면 카드 속 연락처로 문자 한 통만 보내세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어요. 손에 쥔 메모리 카드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오랜 파트너였던 오세준과 만났습니다. 한강변 조용한 카페. 그들은 창가에 앉아 잔잔한 강물을 바라봤어요. 해고 소식 들었어. 미안하다. 세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지원보다 5살 많은 선배 요원으로 그녀가 국정원에 들어왔을 때부터 함께 임무를 수행해 온 파트너였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그런 조직. 떠나길 잘했어요. 지원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준에게조차 강은혜와의 만남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림자 감시 작전은 그 누구에게도 말해선 안 되는 극비 정보였으니까요. 세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조심해, 지원아. 지원은 그의 심각한 표정에 놀랐습니다. 평소에 장난기 있는 세준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국정원 내부에 이중 스파이가 있어. 그 말에 지원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세준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청룡 작전이 왜 갑자기 중단됐는지 생각해봤어. 누군가 테러범들에게 정보를 흘렸어. 그들이 인지를 처리하기 전에 너희를 철수시키려 했던 거야.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교차했어요. 그럴 리가. 더 심각한 건 세준은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조직 내부에 붉은 그림자의 협력자가 있을 수 있어. 지원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어제 강은혜가 말한 그 조직이 다시 언급되다니 우연일까요? 어떻게 그걸... 세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 용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살짝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만나지 말자. 너와 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누군가 보면 위험할 거야. 조심해, 지원아. 세준이 카페를 나가자마자 지원은 메모를 집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비오 시큐리티를 조사하라.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강은혜, 세준, 붉은 그림자, 그리고 비오 시큐리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원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메모리 카드에서 찾은 번호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수락합니다. 이제 그녀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요원, 그림자 속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비오 시큐리티 건물 앞에 서서 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거울 같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검은색 정장,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가짜 이력서가 든 서류 가방. 오늘부터 그녀는 윤지원이 아닌 민지원이었습니다. 태권도 경력만 내세운 평범한 경호원 지망생이죠.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입구를 통과하며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리셉션에서 면접 일정을 확인하고 대기실로 안내받았어요. 그곳엔 이미 3명의 지원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체격이 좋은 남성들이었죠. 30분 후 지원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민지원 씨, 이쪽으로 오세요. 면접실로 들어서자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어요. 가운데 앉은 중년 남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오 시큐리티 대표 이철우입니다. 지원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철우는 그녀의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전국 태권도 대회 우승 경력이 있네요. 인상적입니다. 지원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왼쪽의 남성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질문했습니다. 경험은 전혀 없는데 왜 이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지원은 미리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제 기술을 의미 있게 쓰고 싶어요. 누군가를 보호한다는 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은 30분간 계속되었고 지원은 마지막 질문을 받았습니다. 실전 테스트를 받아보겠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훈련장에서 지원은 팀장 이동훈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과 마주섰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녔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간단한 스파링을 하겠습니다. 실력을 보여주세요. 동훈이 공격 자세를 취하자 지원은 방어 자세로 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너무 드러내지 마. 적당히 해. 동훈의 첫 공격이 날아왔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어요. 지원은 겨우 피했지만 그의 실력이 보통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의 방어 후 조심스럽게 반격했어요. 30초 후 동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어요. 꽤 하시네요. 지원은 속으로 자책했습니다. 너무 많이 보여줬어. 스파링이 끝난 후 동훈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합격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그 순간 훈련장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날카로운 눈매, 단단한 체격, 그리고 경계하는 듯한 눈빛. 지원의 본능이 위험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 박현우 씨. 우리 새 팀원 소개합니다. 민지원 씨예요. 현우는 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차가운 시선에 지원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여자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지원의 뺨이 화끈거렸지만 감정을 숨기고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 몫은 해낼 겁니다. 현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나갔어요. 지원은 그제서야 긴장이 풀려 숨을 내쉬었습니다. 동훈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현우는 모든 신입에게 그래요. 특히 여성에게는요. 다음 날 아침 지원은 비오 시큐리티에 첫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사물함에 개인 물건을 넣고 훈련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동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기초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팀원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원은 한 명씩 팀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대부분 남성이었고 유일한 여성 경호원 장미란도 있었어요. 미라는 지원에게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경쟁 의식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적대적인 표정이었어요. 훈련이 시작되었고 지원은 의도적으로 실수도 하며 평범한 실력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현우의 눈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그녀는 혼자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그녀 앞에 트레이를 내려놓았어요. 혼자 드시네요. 50대로 보이는 친절한 얼굴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정기철입니다. 장비팀이죠. 지원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기철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현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친구,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지원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기철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특수부대 시절 여성 스파이에게 배신당했대요. 동료들을 잃었다더군요. 지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성 경호원에게 적대적인 이유가 있었군요. 그랬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도울게요. 이 회사에 대해 알고 싶은 것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지원은 고마운 마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동맹자를 찾은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원은 조금씩 회사에 적응해 갔어요. 그녀는 틈틈이 고객 리스트와 직원 정보를 확인하며 붉은 그림자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화면을 꺼버렸어요.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죠? 현우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원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가장하며 대답했어요. 내일 경호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현우는 믿지 않는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마치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당신, 뭔가 숨기고 있죠? 지원의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 움직임이 수상해요. 일반 태권도 선수처럼 보이지 않아. 지원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현우의 의심은 위험했어요. 오해하신 것 같네요. 전 그저 열심히 일하려는 것뿐이에요. 현우는 한참 그녀를 노려보더니 돌아섰습니다. 지켜볼 거예요. 그가 떠난 후 지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원은 자신의 사물함이 훼손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문을 억지로 열어 내부를 뒤진 흔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스파이는 오래 살지 못한다.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누구일까? 현우? 아니면 다른 누군가? 훈련 시간,
현우는 지원을 상대로 과도하게 거칠게 스파링을 했습니다. 마치 진짜 싸움처럼요. 지원은 가까스로 방어하며 실력을 숨겼지만 그의 공격은 점점 더 위험해졌어요. 충분히 보여줬으면 이제 그만해요. 박씨. 동훈이 개입했지만 현우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지원은 강은혜와 비밀 접선을 가졌습니다.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 그들은 만났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발견한 내용을 보고했어요. 회사 고객 중 몇 명이 의심스러운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다음 달에 있을 국제 보석 전시회의 보안 계약이 이상합니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붉은 그림자의 리더 이진석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어요. 그녀는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40대 남성의 사진이었어요. 그는 과거군 특수부대 출신이며 20년 전 어떤 사건 이후 테러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어요. 그는 당신 아버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지원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윤태식과 이진석.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그건 당신이 찾아내야 할 부분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은혜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대규모 테러 계획이 진행 중이에요. 목표는 아마도 그 보석 전시회일 겁니다. 지원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임무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관한 의문은 더 깊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원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제 거대한 위험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운 건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 보석 전시회 경우 계획입니다. 모두 주목해 주세요. 동훈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는 스타필드 강남 쇼핑몰 도면이 띄워져 있었어요. 지원은 긴장된 손길로 메모장을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세계적인 보석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총 가치는 약 5천억 원에 달하죠. 동훈의 설명에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지원은 쑥스러운 듯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VIP 리스트는 어떻게 되나요? 동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국내외 주요 인사 15명이 참석합니다. 특히 사우디 왕족과 러시아 기업인들이 주요 경우 대상이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지원은 계속해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현우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차가운 눈빛에 지원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회의 마지막에 팀 배치가 발표되었어요. A구역 VIP 전용 라운지는 민지원 씨와 박현우 씨가 담당합니다. 지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현우와 같은 구역이라니. 시선을 마주치자 현우의 입꼬리가 불쾌하게 꿈틀거렸어요. 회의가 끝나고 지원이 자리를 떠나려는데 현우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 때문에 긴장되나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지원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든든하네요. 지원의 평온한 대답에 현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이상하죠. 당신같이 경험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배치됐는지. 그 말에 지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그건 팀장님의 결정이죠. 현우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더니 작게 속삭였습니다. 조심해요.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의 말은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약속이었을까요? 지원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전시회 전날 밤, 지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짓눌리는 느낌이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지원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지원아, 잘 지내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아버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무거운 한숨이 들려왔어요. 내일 그 전시회 가니?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또 다시 무거운 침묵. 그리고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조심해라. 특히 그림자를 조심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원은 식은땀을 흘리며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그림자.
그가 말한 그림자는 붉은 그림자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10분 후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 내일 그들이 움직인다. 지원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오세준의 암호화된 메시지였어요. 이제 확실했습니다. 내일 테러가 일어날 거예요. 전시회 당일 스타필드 강남은 화려한 조명과 세계 각국의 VIP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원은 A구역 입구에서 경계를 서며 현우와 간간히 시선을 교환했어요. 긴장되나요? 현우의 질문에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테러가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갑자기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전시장이 완전한 어둠에 잠겼어요. 비상 상황입니다. 동훈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습니다. 지원은 즉시 전술 손전등을 켰어요.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통신이 차단됐습니다. 무전기 외에는 모든 연락이 두절됐어요. 지원은 현우에게 외쳤습니다. VIP들을 보호해야 해요. 그러나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스크를 쓴 5명의 무장 괴한들이 전시장에 난입했습니다. 검은 복면에 총을 든 그들의 모습에 방문객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모두 바닥에 엎드려. 움직이면 쏜다. 테러범 중 하나가 고함쳤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지원은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현우도 그녀와 같은 기둥 뒤에 몸을 숨겼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현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VIP 대피로를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인질들을. 갑자기 지원의 눈이 천장의 스프링클러 시스템에 머물렀습니다. 머릿속에 계획이 떠올랐어요. 현우 씨,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면 당신은 VIP들을 비상구로 대피시켜 주세요. 현우의 눈이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신 혼자서 무슨 짓을 하려는 거죠? 시간이 없어요. 신호가 오면 움직이세요. 지원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벽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어요. 국정원 훈련 중 배운 모든 스텔스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전기실에 도착한 지원은 재빨리 화재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켰어요. 즉시 귀청이 터질 듯한 경보음과 함께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테러범들이 혼란에 빠진 그 순간 지원은 다시 전시장으로 뛰어들었어요. 물이 쏟아지는 가운데 사람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지원은 첫 번째 테러범을 발견했습니다. 물에 젖은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그를 향해 달려갔어요. 빠른 동작으로 테러범의 팔을 꺾고 총을 빼앗았습니다. 한 방의 정확한 타격으로 그를 제압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테러범도 유사한 방식으로 제압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고 치명적이었어요. 네 번째 테러범이 지원을 발견하고 총을 겨냥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려는 그 순간 검은 그림자가 테러범을 덮쳤어요. 현우였습니다. 조심해요. 현우의 외침과 함께 총성이 울렸습니다. 지원을 향해 날아가던 총알이 현우의 팔을 스쳐 지나갔어요. 현우는 아픔을 참으며 테러범을 제압했습니다. 마지막 테러범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인질 한 명을 붙잡고 총구를 그 사람의 머리에 겨누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마.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이 사람 죽는다. 지원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오히려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진정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죠? 테러범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복수야. 그 순간 지원은 반사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장식용 꽃병을 던졌습니다. 꽃병이 테러범의 얼굴을 강타했어요. 인질이 풀려나고 지원은 순식간에 테러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바닥에서 뒤엉켰어요. 테러범의 복면이 벗겨졌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지원의 얼굴을 보고 크게 떠졌어요. 너 살아있었어? 그의 충격에 찬 목소리에 지원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그녀를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순간 테러범은 주머니에서 작은 캡슐을 꺼내 재빨리 입에 넣었어요. 지원이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안 돼. 테러범의 몸이 경련하며 푸르게 변했습니다. 독약이었어요. 그의 마지막 말이 지원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태식이 딸. 테러범의 몸이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지원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니. 현우가 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의심이 가득했어요. 당신, 도대체 누구야?
지원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원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과 결의가 교차했어요. 이제 그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마주할 것인지. 비오 시큐리티 본사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테러 사건 이후 수문의 시간이 지났지만 직원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충격과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지원은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이철우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어제의 사건은 비오 시큐리티 창립 이래 최악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적적으로 인명 피해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죠. 그의 시선이 지원을 향했습니다. 특히 민지원 씨의 활약이 놀라웠습니다. 전직 태권도 선수 출신이라고 하셨죠? 모든 눈이 지원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입 안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어요. 심장이 마구 뛰었죠. 진실을 말해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는 태권도 선수가 아닙니다. 전 국정원 대테러부서 요원이었어요. 회의실에 놀라움의 탄식이 흘렀습니다. 현우의 눈이 커졌고 미라는 경악한 표정을 지었어요. 기철만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전 공식적으로 해고되었지만 실제로는 비밀 임무를 맡았어요. 붉은 그림자라는 테러 조직을 감시하는 임무였죠. 동훈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붉은 그림자라고요? 그건 국내 최대 규모의 비밀 테러 조직입니다. 어제의 사건도 그들의 소행이에요. 지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내면에서는 불안감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와의 연관성, 오세준의 존재, 그리고 더 깊은 비밀들을. 철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까? 지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아프게 조여왔어요. 임무를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이해합니다. 현우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특수 임무에는 가끔 불가피한 선택이 필요하죠. 지원은 현우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이해의 가슴 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올랐어요. 회의가 끝난 후 지원은 사무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현우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현우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으니까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커피 한 잔 어떻습니까? 할 얘기가 있어서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그들은 마주 앉았습니다. 현우의 표정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왜 당신을 의심했는지 설명해야겠군요. 지원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갑자기 쿵쾅거렸어요. 7년 전 저는 특수부대 소속이었습니다. 호텔 인질 구출 작전 중에 우리 팀에 여성 요원이 한 명 있었죠.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가락으로 커피잔 테두리를 문지르며 그는 계속했어요. 그녀는 이중 스파이였어요. 작전 도중 우리를 배신했고 그 결과로 제 동료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원의 가슴이 아프게 조여왔습니다. 그의 트라우마가 이해됐어요. 그 후로 여성 요원들을 신뢰하기 어려워졌죠. 현우는 고개를 들어 지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어제 당신이 테러범들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고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원은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우의 솔직함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제 정체를 이해해 주셔서요. 현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본 그의 진짜 미소였어요. 이제 우리는 한 팀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철우 대표가 특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원, 현우, 기철, 미란이 참석했어요. 국정원과 협의한 결과 우리는 붉은 그림자 조직 추적을 위한 특별 작전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철우의 발표에 지원은 놀란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민지원 씨가 국정원 측 연락책으로 팀의 주요 작전을 지휘합니다. 박현우 씨는 부팀장으로 현장 작전을 담당하죠. 지원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국정원이 이런 결정을 했다고? 그녀는 강은혜에게 즉시 연락해야 했어요. 회의 후 지원은 미란이 자신을 향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국정원 요원이라 멋진데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비꼼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긴장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저 평범한 요원이었을 뿐이에요. 미란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지원의 코를 찔렀어요. 조심하세요, 지원 씨. 비밀은 항상 위험하니까요. 미란은 그 말을 남기고 휙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지원의 등줄기에 차가운 전율이 흘렀어요. 미란도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경찰서에서 지원과 현우는 테러범들의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담당자가 컴퓨터 화면에 여러 파일을 띄웠어요. 총 5명의 테러범 중 3명은 이미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둘은 지문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지원은 하나하나 사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서 그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은 현우가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알아요?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분명했어요. 오세준이었습니다. 그녀의 옛 파트너. 그녀가 신뢰했던 사람. 이 사람은 오세준입니다. 전 국정원 요원이에요. 그리고 지원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제 파트너였어요.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원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세준이 붉은 그림자와 연관되어 있다니. 배신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어떻게? 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세준이 카페에서 했던 말들, 그의 경고,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해가 지고 난 후 지원은 아버지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마음처럼 어두웠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윤태식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지원아, 이 시간에 웬일이니? 지원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아버지, 오세준 씨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요. 태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문간에 굳어버렸어요. 내가 오세준을 만났다고? 그의 반응에 지원의 의심이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가 테러범들 중 하나였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세준 씨와 아버지는 어떤 관계인가요? 태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슬픔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어오렴. 이야기할 게 많구나. 지원이 거실로 들어서자 태식은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치자 20년 전의 사진이 나왔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태식과 다른 군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20년 전 붉은 새벽 작전. 그때 모든 것이 시작되었단다. 지원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에서 아버지 옆에 서 있는 젊은 군인의 얼굴은 테러 조직 붉은 그림자의 리더 이진석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태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진석이었지. 한때는 내 가장 가까운 전우였다. 하지만 지금은 지원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와 테러 조직 리더가 전우였다니. 그리고 오세준은 그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한 걸까요? 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줄 때가 왔구나. 20년 전의 진실을, 그리고 내가 왜 계속 위험 속에 있는지. 태식의 떨린 목소리를 들으며 지원은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실은 항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이었죠. 비가 내리는 아침, 지원은 아버지가 펼쳐 보인 오래된 앨범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젊은 태식과 이진석은 어깨동무를 한 채 밝게 웃고 있었어요. 누가 그들이 20년 후 적이 될 줄 알았을까요? 아버지, 모든 것을 알려주세요. 더 이상의 비밀은 없어요. 태식의 주름진 얼굴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 전 붉은 새벽 작전은 북한 특수 공작원을 저지하기 위한 극비 임무였어. 나와 진석, 그리고 12명의 요원들이 참여했지. 태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억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는 듯했어요. 그런데 작전 중 무언가 잘못됐어. 진석의 가족이 인질로 잡혔고 태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상부에서는 가족보다 임무를 우선하라고 명령했어. 나는 그 명령을 따랐지. 지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진석의 아내와 어린 딸이 그날 목숨을 잃었어. 그리고 진석은 복수를 맹세했지. 지원의 머릿속에 갑자기 테러범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태식이 딸,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세준 씨가 태식은 쓰게 웃었습니다. 오세준은 진석의 조카야. 그 아이는 삼촌의 복수를 돕기 위해 국정원에 잠입했지. 그리고 너를 노렸어. 지원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세준이 그녀의 파트너이자 친구였던 그가 처음부터 그녀를 속이고 있었다니.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세준의 마음이 바뀌었어. 그는 너와 진정한 친구가 되었고 결국 진석의 계획을 막기 위해 너에게 경고했지. 지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과 희생 사이의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덮쳤어요. 국정원 내부에도 붉은 그림자의 협력자가 있어. 바로 태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원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현우였어요. 지원 씨, 급해요. 붉은 그림자의 본거지를 찾았습니다. 비오 시큐리티 회의실에는 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원, 현우, 기철, 그리고 미란. 큰 스크린에는 강원도 산속의 폐광산 이미지가 띄워져 있었어요. 정보에 따르면 붉은 그림자의 본거지는 이곳입니다. 국정원에서도 특수팀이 합류할 예정이에요. 지원의 설명에 모두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간략히 전했어요. 특히 오세준의 진짜 정체와 그의 복잡한 충성심에 대해서요.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잡은 테러범 중 오세준은 그는 아마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경고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국정원 내부의 배신자는 누구인가요? 지원은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직감이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아직 확인 중입니다. 작전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들은 폐광산을 습격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간 후 지원은 현우를 붙잡았습니다. 현우 씨, 당신이 특수부대에서 겪은 배신, 그 여성 스파이의 이름이 뭐였죠?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은혜였어요. 지원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강은혜, 국정원 내 그녀의 담당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모든 것이 함정이었어. 새벽녘, 안개가 자욱한 산속에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과 현우는 앞장서고 기철과 미란이 뒤를 따랐어요. 그들은 폐광산 입구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이상해요. 경비가 없어요. 현우의 말에 지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그때 갑자기 미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녀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란 씨, 당신이었군요. 미란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똑똑하네요. 하지만 늦었어요. 갑자기 주변에서 검은 복면을 쓴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지원과 현우, 기철은 포위됐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이진석이었어요. 윤태식의 딸이 와줬군. 기다렸어. 진석의 눈빛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지원은 그의 눈에서 깊은 증오와 슬픔을 동시에 보았어요. 20년 전 내 아버지가 내 가족을 죽인 것처럼 이제 내가 그의 가족을 죽일 차례야. 지원은 침착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요. 진석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런 말을 했겠지? 내 아내와 딸이 죽어가는 동안에 그때 폐광산 뒤편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혼란 속에서 지원은 현우와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들은 함께 행동했습니다. 지원이 미란을 향해 달려들었고 현우는 진석을 향해 돌진했어요.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지원은 미란의 총을 쳐냈고 두 여성은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어요. 지원의 국정원 훈련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미란의 팔을 꺾어 제압했어요. 왜 우리를 배신한 거죠?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이 내 동생을 인질로 잡았어. 그 순간 더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돌리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현우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진석은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오세준이 서 있었어요. 세준 오빠. 세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 지원아. 하지만 이건 끝내야 해. 예상치 못하게 세준은 진석을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이제 그만해요, 삼촌. 복수는 충분해요.
진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감히. 총성이 울렸습니다. 세준의 가슴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진석이 쏜 것이었습니다. 지원은 비명을 질렀어요. 세준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혼란 속에서 국정원 특수팀이 진입했습니다. 진석은 포위됐어요. 지원은 세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지원아, 미안해. 나는 처음부터 너를 배신하려 했어. 하지만 그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가 되어버렸어. 내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었어. 그는 선택할 수 없었어. 세준의 눈이 감겼습니다. 지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는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석은 체포되었고 부상당한 현우는 구급차로 실려갔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한 달 후 비오 시큐리티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대테러 특수팀을 창설했어요. 지원과 건강을 회복한 현우가 공동 리더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같은 팀이네요. 현우의 말에 지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깊은 신뢰와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국정원에서는 강은혜의 배신이 밝혀졌고 그녀는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에게 복귀 제안이 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현우의 질문에 지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어요. 여기 있을래요. 여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녀는 현우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태식도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비오 시큐리티의 자문 역할로 복귀했어요. 오랜 비밀에서 벗어나 그는 더 가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지원은 세준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꽃을 놓았어요. 세준 오빠, 이제 알았어요. 때로는 그림자 속에서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가슴 속에서 평화를 느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빛 속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지원은 현우와 태식, 그리고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새로운 임무가 왔어요. 지원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림자에서 벗어나 빛 속에서 싸울 시간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맑고 강인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비밀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그녀는 진정한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모두의 눈앞에 당당히 서 있는 수호자로.